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위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틀렸죠? 이번 주에는 정말 석고대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7월 27일부터 7월 30일 오늘 목요일까지 달러원 저점은 1187.90, 고점은 1201.50, 그 다음에 오늘 목요일 종가는 1194.4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에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원의 진폭, 변동폭보다 유로, 엔화 이런 것들이 엄청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얘네들이 강세로 가고 있죠. 달러만 약세. 그래서 월요일에는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는 것에 연동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상황이 재료가 됐던 게 아니라 미국 상황. 미국이 상대적으로 코로나가 더 안 잡히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원도 계속 빠졌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외국인이 뭐 몇 년 만에 기록적인 코스피 순매수세를 보이는 등 한국 주식만 또 많이 올랐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GDP를 발표할 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3% 굉장히 선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국 주식이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가 또 29일 수요일에는 주식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 또 빠지는 장세. 그 다음에 미 FOMC에서는 뭐 당연하겠지만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몇 개의 나라들과 미국 연준이 통화 스와프를 걸었었던 거를 6개월 연장을 다 해줬고 한국도 대상이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90원 선을 깨고 1180원대 후반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장중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미국에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 합의가 안 되면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미국의 그 추가 실업수당 주당 600불 준다는 그거가 연장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저희가 이제 아마 요거 업로드하는 시점에는 발표가 되어 있을 텐데 미국 GDP 예비치가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막판에는 좀 강세를 보여서 90원대 중반까지 회복이 되는 장세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이제 달러를 제외한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어떤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그게 이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유로, 그렇죠. 그 다음이 엔화, 그 다음에 뭐 파운드,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의 그 흐름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원화랑 바로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원화랑은 이제 상대적 강도가 좀 다르긴 한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위안화 쪽이랑 좀 더 연동이 강한데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기대만큼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많아서 미국의 어떤 그 재정 부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 어떤 미국 펀더멘털에 대한 이제 우려가 조금씩 나오면서 달러가 좀 추가적으로 약세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달러만 강세였어요. 네. 유로 약세, 엔 약세 이렇게 계속 갔었고 미국만 되게 경제가 견조하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그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안 좋을 것 같다. GDP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GDP가 마이너스 3.3% 역성장했다고 나왔고 오늘 발표된 독일 GDP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0.1%. 2분기는 그냥 망한 거죠. 뭐. 그냥 망한 거죠. 네. 미국은 이거 34%는 사실 연율이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8, 마이너스 9% 정도 곱하기 4 하면 되니까요. 체감적으로는 뭐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주식시장은 그냥 달리고 있죠. 주식시장이 달리고 있죠. 네. 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제일 핫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고요. 연합뉴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앞길이 매우 불확실해요. 그래, 이것은 코로나 억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뭐랄까 왜 틀렸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냥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이 깊은 만큼 연준이 돈을 이렇게 풀 것이다. 네, 이것도 사실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퉁치면은 돈은 많다. 네, 경제는 망해가지만 어쨌든 명목 화폐 요거가 많으니까 주식이 이거 달릴 거고, 부동산도 사실은 어떤 억제책을 쓰더라도 이 외국의 자금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면 뭐 오르는 거죠. 뭐 통화량이 그냥 그만큼 증가를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제 골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아직도 시장 투자자들은 연준이 돈을 풀잖아. 연준이랑 싸우지 마라. 이런 시장 격언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바는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의 앞길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사람들은 요 맨 뒷부분, 이 기사의 뒷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약속을 했고요. 연준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능력이 더 많이 있고 아직도 또 의회에서 추가 재정 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돈을 푸니까 달리는 거야.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자산 투자를 할 때 보면은 환율도 마찬가지인데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이 추세는 천천히 계속 갑니다. 오랜 시간 저희 같은 사람한테 고통을 주죠. 환율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한국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럼 환율은 계속 조금씩 빠져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딱 그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예를 들면 뭐 전쟁이 벌어졌거나 사람들이 인식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갑자기 공포 심리가 확 생기면은 이렇게 튀어오르죠. 네. 어떤 위험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환율이 달러 강세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리슬쩍 빠지는 국면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왜 개구리를 물에 집어넣고 끓이듯이 그냥 젖어서 한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거죠. 느낌이 없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 기간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팍 튈 때 사람들이 뭔가 이 충격과 희열과 뭐 공포 이런 걸 느끼면서 그런 감정들을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뭐 행동 심리학 뭐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시장에 달러 강세론자들이 많은 이유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때 내가 돈을 벌었지 이런 것들 때문이죠. 네네. 지금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 기사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 이례적으로 경기의 앞날이 불확실하다라는 말은 우린 이례적으로 돈을 풀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돈을 풀어? 오케이, 지금 당장 망해간 기업 없잖아. 다 막아주잖아. 지금 일단 나중은 모르겠고 지금 일단 돈을 푼다니 우리 유동성 잔치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죠. 이런 심리가 이제 팽배해져 있는 건데 나중 일은 모르겠고 우리는 돈을 싸들고 같이 달려갑시다. 이렇게 네네. 가고 있는 거죠. 스크럼을 짜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런 현상을 파악한 것도 중요하고 항상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훗날 어떻게 이걸 되돌려야 될지 자꾸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못 버나 봐요. 지금 집중하고 가지야 외쳐야 되는데 이번 이 주식 강세장의 특징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금융계에 몸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네, 이게 다 말이 되냐고. 오히려 이제 숏을 치거나 네. 해지를 해놓거나 네. 조기에 프로핏 테이킹을 해놓은 거죠. 근데 처음 이제 주식에 입문했던 우리 개미들은 그렇죠. 그냥 주린이들. 담그고 가는 거예요. 네. 오르니까 안 팔아. 네. 내일 또 올라. 매일 오르니까 더 안 팔지. 그렇죠. 더 사고 막. 그래서 사.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는 이게 아주 특이한 이제 원래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개미들의 수익률이 일단 초보 완전 이제 주린이라고 하죠. 이 주린이들이 역습을 펼치는 이런 장세가 네. 정말 이번의 어떤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왜 주가가 정당화될 수가 없냐면 기업 실적이 이게 주가는 기업이 실적을 내고 이익을 낼 것이다. 그 이익을 향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게 뻔한데 그건 아직 발표 안 됐잖아. 뭐 그러면서 그냥 일단 가는 거예요. 언제... 나만 아니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주린이들, 네. 개미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해서 올라타고 있고 그렇죠. 저처럼 이제 인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래 언제까지 가나 지켜보겠다 이러면서 고통을 지금 견디는 중입니다. 네, 여전 시장에서도 딱 이렇게 절반 이렇게 나눠 계속 이렇게 첨예하게 뷰들이 갈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전망과 의견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전설적인 숏셀러 짐 차노스는 문제가 오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매우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기관이 이번에 돈을 많이 못 번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숏 기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며 경고를 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래요. 언제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부터 숏을 쳐야 된다. 곧 문제가 닥칠 것이다. 제가 쓴 기사인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은 사기의 황금기다. 그다음에 진실은 뒷전인 정치. 괜찮을 거야. 우리가 보호해줄게. 괜찮을 거야. 이 모든 게 진실을 외면한 어떤 정치 논리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사람들은 진실,
이 파묻혀 있는 진실은 외면하고 안 보고 아무렇게 싶은 안 거예요. 보고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가니까 가는 거죠. 그렇지. 뭐. 네. 아무튼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유념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네. 언제 올지 오긴 올지 네네. 모르지만 곧 올 수도 있는. 네. 네. 가파르게 오른 만큼 골이 깊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회복이 둔화되는 조짐이 보인다. 실시간 경제 지표들에서 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가 모이고 있다. 어쨌거나. 네. 이거 뭔가요, 이건? 아, 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새로운 시나리오, 저희의 관점과는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사실 이것도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견해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유튜브 밑에 링크를 걸어드리고 저희가 매주 기사에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팬데믹 이후에 미국 달러는 6천조 원이 풀렸습니다. 네. 재정을 풀고 국채를 사니까 재정 적자도 이렇게 되고 연준의 자산 보유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말은 안 했지만 MMT를 하고 있다. 거의 그 수준이죠. 그렇죠. 그 수준이죠. 네. 현대통화율. 돈을 그냥 네. 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적절하다면 돈을 풀어도 문제될 게 없다. 정부는 국채를 막 찍어서 중앙은행 다 넘기고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상관이 없다. 네. 네.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어젯밤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상당하다. 깊다. 공표하진 않았지만 MMT를 하고 있다. 그 과정으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상태고요. 이렇게 돈이 상대적으로 달러가 많이 풀렸으니까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도 돈을 많이 푸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통화를 안 푸는 거, 긴축하는 거 같은 효과가 이제 통화에 나온 거죠. 금리를 올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1.5, 2%였고 여긴 제로 금리였는데 여기도 제로 금리가 되니까 오히려 엔화나 유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네. 보는. 원화도 뭐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환율이 빠진다는 건 원화 강세로 간다는 뜻이니까. 네. 네네. 아, 그러면서 무서운 얘기. 미국은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부동산을 매집할 수도 있다. 네, 유동성이 많으니까 뭐 그 돈으로 뭘 하도 가능합니다.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산이 또 버블이 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환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의 메인 시나리오는 아직도 포기를 못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위기가 온다. 경기 둔화나 뭐 실업자 증가, 뭐 기업 실적의 둔화, 악화 이런 게 오면서 주식 가격이 훅 빠지면 환율이 오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메인 시나리오였고. 이런 새로운 시나리오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기업 실적이랑 상관없이 그런 건 오지 않는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받은 돈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회사가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그렇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가 다시 돌아가면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어느 쪽이 맞을지는 각자의 판단에 네. 네,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 환율 전망 해보겠습니다. 네. 1194원 정도에서 끝이 났는데요. 이 곧 올 것만 같았던, 그러니까 이제 이 GDP나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을 게 너무나 뻔하게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재료가 되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있습니다. 이 기업 실적이 확실히 맛이 가고 실업률이 확실히 급등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예상치 못했던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미국 GDP는 연율로 34% 감소할 거를 알고도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는 다들 스크럼을 짜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 달러 급등, 주가 버블 붕괴 이런 거는 장기적인 뷰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추세가 형성됐고 제가 중시하는 200일 이동평균선 그것까지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 주까지는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는 몇 달이고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180원에서 1200원으로 해서 80원대 안착을 시도하는 그런 장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자꾸 주간 단위의 전망에서 자꾸 어긋나는 게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생각으로 전망을 하다 보니 주간 단위로는 자꾸 어긋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쨌든 이 쎄한 느낌은 뭔가 지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 하락 추세가 잡히긴 했는데 그게 과연 원화도 그렇게 될 것이냐 아직도 의문인 게 원화가 진짜 강세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하나 수출에 명확한 반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그 확신 이런 유입세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가 조금 지금 좀 빠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빠지다가도 다시 좀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는 그런 날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환율이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조금씩
빠지는 모양이긴 하지만 어떤 급락이나 이런 게 기대할 수 있냐? 그건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1190원에서 1210원 정도로 레인지가 조금 하단으로 이동하는 어떤 요런 장세를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맞추겠네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네, 코로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